2002년 벌어진 강도 살인 사건의 진범이 15년 만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.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볼까요? 사건은 200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장모 씨는 변변한 직업 없이 살아가던 중 쌓여만 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범행을 결심합니다. 타깃은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 주인 A 씨. 장 씨가 A 씨보다 2년 앞서 이 호프집을 운영했던 터라 밤늦게 오는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과 여주인 혼자 남아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. 사건이 벌어진 건 2012년 12월 14일. 새벽 1시 30분쯤 호프집에 들어간 장 씨는 기회를 엿보다 1시간쯤 뒤 종업원이 퇴근하자 계획대로 범행을 벌였습니다. 둔기로 A 씨를 수십 회 내리쳐 숨지게 한 뒤 현금 15만 원과 A 씨 딸 명의의 신용카드를 챙겼습니다. 장 씨는 훔친 현금과 카드로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샀습니다. 장 씨는 현장에 있던 맥주병에 묻은 자신의 지문을 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. 깨진 유리병에서 장 씨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 일부가 발견됐지만 당시 기술로는 불완전한 지문을 분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. 당시에는 완전한 지문을 분석하는 일에도 5일 이상이나 걸렸습니다. 장 씨의 지문 크기는 1cm 미만이었으니 경찰은 지문으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죠. 경찰은 도난 카드의 용처를 찾고 몽타주를 풀이는 일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.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면서 이 사건 역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. 그러나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이 경찰에 도입되면서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. 2012년 도입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은 전 국민의 지문을 모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지문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. 1cm가 채 안 되는 크기의 조각 지문이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. 경찰은 고성능 장비로 조각 지문 특징점을 10여 개 정도 추린 뒤 기존 지문들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장 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. 주요 단서로 쓰인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. 키높이 구두로 추정되는 뒷굽이 둥근 모양의 발자국이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. 경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장 씨의 집에서 유사한 발자국이 남는 키높이 구두 2켤레를 발견했고 지난 6월 장 씨를 검거하는 데 이르렀습니다. 지문과 발자국 때문에 15년 만에 덜미를 잡힌 장 씨는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자박했지만 구속을 면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자백했다고 합니다. 원래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올해 말까지였습니다. 범인을 잡아봐야 올해가 지나면 재판에 못 넘긴다는 얘기죠. 그런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사라졌습니다.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. 이 밖에 용인 교수 부인 살인 사건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, 아산 갱티고객 노래방 주인 살인 사건의 경우도 태완이법 덕분에 늦게나마 법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.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라졌고 과학수사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다음엔 어떤 미제 살인 사건이 해결될까요? 이상 서초동 튜브였습니다.